4-2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풀겠습니다. 1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기억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2억 원 이하의 기억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업자가 이 배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거예요.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배출시설을 설치한 거죠. 자, 그러면 행정청은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심하면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인데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신용고용, 물가, 국민경제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조업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조업정지 처분 대신에 2억 원 이하의 기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기억이 뭐냐? 과태료냐, 과징금이냐, 가산금이냐, 이행강제금이냐. 과징금이 맞아요. 자, 왜 맞는지는 해설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보기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했고, 자, 그럼 과태료가 뭐냐?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고도 해요. 과태료는 행정질서를 어긴 거예요. 질서를 어겼다. 자, 예를 들면 무단횡단을 했거나 주차 위반을 했을 때 딱지 날아오죠. 돈 내라고. 그게 바로 과태료입니다. 과징금은 뭐냐?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거, 즉 법을 어긴 겁니다. 예를 들면 환경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 문제처럼 배출시설 의무를 위반한 거죠. 아니면 안전법을 위반한 경우, 에어백에 결함 있는 차량을 판매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은 법을 어긴 거다. 과태료는 질서를 어긴 거다. 다르다. 자, 그럼 가산금은 뭐냐? 가산금은 세금 내라고 통지서 날아오죠. 근데 납부기간을 어기게 되면 자동으로 붙는 가산금이, 이게 바로 가산금입니다. 5월 30일까지 뭐 세금 내라고 왔는데 6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붙는 세금, 뭐 10만 원인데 10만 원에 몇 %가 붙는 거죠. 자동으로. 그럼 가산세는 뭐냐? 납세 의무를 위반했거나 불성실 신고를 했을 때 금전상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 위반은 세금을 일부러 안 내고, 불성실 신고를 한 거는 소득을 낮춰 신고하거나, 뭐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 매매 금액을 낮춰서 신고했거나, 자, 이런 게 불성실 신고죠. 이러면 금전상 제재를 가한다. 이게 가산세다. 이 두 개는 다르고 또 물어봅니다. 이 두 개를 헷갈리게. 다음, 그럼 이행강제금은 뭐냐?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불법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행정청은 철거 명령을 하겠죠. 자, 근데 그 사람이 불이행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5월 30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통지서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기한을 주는 거죠. 7월 30일까지 또 철거를 해라. 또 안 하면 또 이행강제금 또 부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래에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넌 돈을 계속 내야 돼.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고 대집행을 할 수도 있죠. 대집행은 대신 행정청이 집행하는 거, 철거를 해버리는 거죠, 행정청이. 그러면 쭉 설명을 들으니까 과징금이 맞죠. 어떤 사업자가 배출시설 의무를 위반했어. 즉 환경법을 위반했으니까 원래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조업정지 하게 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너무 크니까 대신에 과징금을 물게 하겠다. 자, 요런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2번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자, 이건 틀렸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위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행위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는 건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과태료는 행위자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 과태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행위자의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어요. 과징금도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다. 다음 2번 과징금 부과 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 별표 6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자, 이건 틀렸어요. 자,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이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전 단에서 했던 문제인데 별표 15랑 별표 16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나머지 별표들은 모두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했죠. 이거 기억나나요?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별표 15, 16 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나머지 별표는 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별표 6이죠.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그러니까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게 아니라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다음 3번 부가간청이 추후에 부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 과징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유보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가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틀렸어요. 자, 이런 건 암기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하는 말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새로운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새롭게 과징금 부과 처분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유보하던 말던 과징금을 부과한 다음에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롭게 부과 처분할 수 없다. 자, 외웁시다. 다음 4번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전부 취소냐 부분 취소냐 물어보는 거죠. 과징금의 한도액 초과는 전부 취소입니다.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다.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밖에 없다 그랬어요. 고의 과실이 필요한 건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고의 과실이 필요 없다. 과태료만이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다음 2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6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지 않죠. 별표 6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죠. 자,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였고 쉽게 외우는 것은 별표 15랑 별표 16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더라. 나머지 별표들은 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이전 단원에서 했던 것들 다 다시 적어놨습니다. 이번 선지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다음 3번 과징금 부과 처분한 다음에 새로운 산정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새롭게 부과할 수 없다. 자, 이것도 자주 나와요. 이렇게 암기합시다. 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 처분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린 거. 다음 4번 얘는 부분 취소냐 전부 취소냐를 물어보는 거죠. 재량행위의 과징금 한도액 초과는 전부 취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했다면 법원은 그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3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조세 부과 처분의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는 후행 강제 징수 절차인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절차에 승계된다. 하자의 승계에 대한 문제죠. 이거 아니었죠. 이것도 이전 단원에서 했던 건데 과세 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 하자는 체납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랬죠. 조세 부과 처분이 과세 처분이고 강제 징수 절차인 독촉, 압류, 매각, 청산이 이게 체납 처분이거든요. 승계되지 않는다.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다음 니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내는 게 가산세라 그랬죠. 개별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과태료만 고의과실을 고려한다 그랬죠. 가산세도 고의과실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맞습니다. 법령의 부지, 착오. 주소가 잘못돼서 잘못 갔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다. 다음 디귿 세무공무원이 체납 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 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당연히 맞겠죠. 이게 틀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선지다. 다음 리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 절차 없이도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가산금은 세금을 내는 기한을 어겼을 때 자동으로 가산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가산되는 거다. 그래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고. 그러면은 답은 니은, 디귿, 리을 4번이네요.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은 하자의 승계에 대한 문제였죠.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는 경우 다 적어놨고 기억은 과세 처분의 하자가 체납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이걸 물어보는 거였죠. 조세 부과 처분의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는 후행 강제 징수 절차인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절차에 승계된다. 아니죠. 과세 처분의 하자는 체납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강제 징수 절차가 체납 처분이랑 같은 말이에요. 다음 니은 고의 과실은 과태료에만 필요한 거고 다른 과징금, 이행강제금, 가산세 모두 고의 과실이 필요 없다.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자, 읽어보면 이유는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거고, 납세자의 고의가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고의가실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거고, 또 법령의 부지착오, 그러니까 주소가 잘못되어서 몰랐더라도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도 가산세 부과된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맞습니다. 다음 디귿. 이거는 당연한 얘기였죠. 세무공무원이 체납 처분을 할 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줘야겠죠. 당연히. 다음 리을. 요거는 가산금에 대한 내용이었죠.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어기면 자동으로 가산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가산금의 고지는 처분이 아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 중에 어떠한 강제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자, 이건 맞아요. 예를 들면 불법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행정청은 철거 명령을 하겠죠. 근데 이 불법 건축물 지은 사람이 불이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집행을 할 수도 있죠. 대집행은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는 거, 대신 부셔버리는 거고, 이행 강제금은 몇 월 며칠까지, 5월 30일까지 철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둘 중에 골라서 할 수 있다. 즉 재량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다음 2번.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자, 이거 맞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그 당시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돼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당시에 의무 이행을 했으면 부과할 수 없고,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했더라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다음 3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 부과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가실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과태료만 고의가실을 요한다 그랬죠? 다음 4번.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자,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공매통지가 처분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처분이면 항고소송 할 수 있고, 처분이 아니면 항고소송 못 하겠죠. 공매통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예요.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4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 중 어떠한 강제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이행 강제금은 장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거죠.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계속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대집행은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는 거.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대신 부셔버리는 거죠. 그게 대집행이고,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재량이 인정된다. 다음 2번. 이행강제금 관련된 거 딱 적어놨는데, 이행강제금은 한 번에 한 번씩 부과해야 되고, 이전 것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전 것에 대해 부과할 수 없다는 뜻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당시에 의무가 이행돼 버렸으면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할 당시에 의무를 위반한 상태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선지 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헷갈리는 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또 받아야 돼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의무를 이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 받아야 된다. 자, 2번이랑 다르죠? 이런 것도 문제를 자주 내더라고요. 다음 3번. 과징금 부과 처분은 고의가실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과태료만이 고의가실을 요한다 그랬어요. 다음 4번. 자, 요거는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공매 처분은 처분이 맞아요. 자, 요거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인터넷 재공매 결정도 처분이 아니다. 자, 요거까지 외웁시다. 일단 중요한 건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공매 처분은 처분이다. 그래서는 공매 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없겠죠. 처분이 아니니까 처분인 경우만 항고소송 가능하죠. 자, 또 네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